인생, 역사 모든 게 다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 여부에 따라 내일이 결정나는 운명적인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학교는 어디를 보낼까? 아이를. 그의 미래를, 그 소질, 희망, 재주를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결혼을 할 때 누구와 결혼을 할까? 그것도 한 생애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뭘 하나 이런 거 하며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한 선택이 일시적인 부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시대의 운명을 가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그 선택이라는 문제가 아주 간단치가 않은 거 아닙니까? 결혼 한 번 잘못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 선택을 해서 아이고 왜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는지 몰라. 평생을 그렇다고 갈라설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아이고 내가 너 만난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그러면서 살다 가는 분도 또 계세요. 그런데 정치적인 선택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욕조건 있는 중에 그래 이걸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별거 아닌 부분과 별거인 부분이 함께 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택은 다 후회를 낳는다. 모든 선택은 다 만족을 낳는다. 그것조차도 선택사항이다. 이런 말이 결국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켜 순교적인 선택이라 그러죠. 그 절대 가치를 어떤 그 우주사, 인류사 전체가 굴러가는 그 기본 틀 속에서 보니까 그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컨트롤해가고 그러는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인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 거기에다가 목을 매는 거죠. 그러는 사람의 선택이 그를 가리켜 순교적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순교적인 것만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놓고 그런 선택을 해서 그래서 순국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평생을 한 가지 직업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 사업 하나를 살리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산업사회에서 아주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 그 재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그러면 그냥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벌은 문제가 없을 줄로 알지만 더 큰 문제가 더 자주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재주는 큰 짐덩어리를 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 자기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그 고통을 모면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이런 정신치유를 하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하고 아주 탁월하다는 분을 자기의 의사로 모시고 그러고는 그냥 매일 매순간 끼떡하면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아이고 시원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잘 되고 가고 있는 일이네 그러면서 안심을 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보니까 이 사람 말대로 했더니 가만히 두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재벌끼리 모이면 당신을 누구를 그 정신 분석학자 누구를 갖다가 지금 의사로 메시고 살아?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씩 주는데 그래서 무지무지한 돈을 퍼주면서 그 사람과 끊임없는 그런 그 관계를 맺고 가면서 오늘의 그 고통과 고민과 이런 말이죠. 선택이 가져오는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해결하며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들이 그 재벌이 안 돼 본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정답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것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거리에 가서 사과값이 올랐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그 누가 그래요? 올랐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먹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과가 무슨 뭐 전부야? 왜 거기다가 메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굉장한 사건이나 터진 것처럼 그렇게 난리야? 그럼 당신은 그거 굉장한 사건 아니야? 아이고 나는 아주 뭐 해방돼 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막 혼란기에 빠졌을 때 그런 때도 겪었고 말이야. 응?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제 얘기예요. 저 해방되고 나서 우리 할머니 등에 펴가지고 38선 넘어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6.25도 6.25 때는요. 막 그냥 막 충청도 일대를 갖다가 막 우리 엄마하고 말이죠. 내 동생은 우리 고모가 없고 이렇게 그냥 막 싸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모가 지금 뭐 그냥 100살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옛날 생각이 막 한꺼번에 그 우리 동생 놈 하나를 업고 이렇게 하고는 막 헤매는 생각이 막 나는 거지. 이게 별일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그게 뭐예요? 상황과의 문제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야. 그래서 그쪽에서 공산당 빨갱이를 선택해가지고 인생을 역사를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데도 있지 않아요? 에? 그게 선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우리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컨트롤 그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 4년씩 뭐 몇 년씩 이렇게 그 컨트롤 타워에 앉혀놓고 네가 좀 전체를 끌고 나가봐. 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들이 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 그래서 순교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없고 상대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상대적인 선택이 뭐요? 응? 어떻게? 그게 얘가 아주 좋아 죽겠어? 웃기지 마. 다 세월 지나고 보면 좋아 죽겠긴 뭐가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봤더니 별게 아니야. 확 뒤집혀. 그러기도 해. 그러면 어떻게 나쁜 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나쁜 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 하는 경우의 상황에 빠졌을 적엔 뭐냐 그러면 더 나쁜 것을 버리고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혼란기를 막 엎치락뒤치락 가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뭐냐? 더 나쁜 것을 버리고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예요. 예. 그 지금 선거가 오늘의 선거가 뭡니까?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인가? 이렇게 보고 그걸 버리고 덜 나쁜 걸 선택해라. 내가 덜 나쁜 놈이야.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예? 기준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잘 해야지 그래 좀 낮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항상 후회가 뒤따르게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라는 건 절대적인 상황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항상 선택은 후회를 뒤따르고 한다. 몰고 온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 어이구 뜻밖의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이쪽을 내가 선택하길 잘했네.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에게는 선택이란 희망을 가지고 온다 이거요. 희망과 절망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건데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희망과 절망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정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그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때 말이야 나를 선택했더라면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와서 또 다른 측면에서 아이고 저런 걸 선택했다니 말이 돼.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판단 기준이라는 게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건이든지 복합적으로 그 안에 선택 기준들이 이것저것이 융합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더 나쁜 걸 버리고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걸 해놓고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걸 해놓고는 반드시 아이고 잘했네 그러고 신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한쪽으로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그렇게 혼합된 구도 속에 가는 것이다. 이런 기본 틀을 이해하고 선택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거든 절대적인 선택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교적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죽어버려 그냥. 어?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 그게 순교적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애골수로 그냥 가는 거지. 남이 보면 쟤 왜 저렇게 살아? 싶은데 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애골수로 가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죠. 거기엔 그럼 다 좋은가? 아니지. 절대적인 것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주 상대적인 것인 속에도 아주 싸구려가 인 경우도 있는 거니까. 왜? 요즘 이제 종교계에 뭐가 슬슬 돌고 있느냐 그러면 샤머니즘, 무당이 이제 아주 그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무당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슨 불교의 간판을 걸고 무당이 나타나고, 그래서 샤머니즘, 무속 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살살살 선전하고 소문내고 그러고 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엔 어제도 그냥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 그게 그 상황 속에서 죽이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지금 당장 좋게 해줘. 응? 달콤한 설탕을 하나 줘. 커피 한 잔 줘. 그럼 어때? 좋지?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꼬실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또 그룹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 1. 더 나쁜 걸 버리고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거다. 2. 조금이라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일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하든지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결혼해놓고 마누라하고 평생을 남편하고 평생을 그냥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엔 그렇게 후회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게 들어있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야지.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을 낳을 때 무슨 선택해서 낳았어? 이런 애들을 주결어진 중에 이쪽으로 갔다 그랬어? 아니잖아. 그냥 낳잖아.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잖아.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야. 무조건 사랑하며 살면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가득한 거지.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맨날 옛날 운동권 사람들하고 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면 더 나쁜 것을 버리고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그 당시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을 흘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보니까 절대적인 선택도 있구나. 절대적인 선택조차도 상대적인 선택을 통하여 절대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면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선택 잘하세요. 아니, 선택 잘못하고 잘하고가 없습니다. 해놓으면 그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며 더 긍정적이고 복되게 그렇게 열어가면 됩니다. 선거 잘 치르세요. 감사합니다.